월급이 사실 그닥 많지 않은 공무원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제가 진짜 부동산에 붙자도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결혼을 정말 빨리 했어요. 제가 26 되던 해. 저희 배우자도 28 되던 해 그때 네. 결혼했고 이제 공무원 임용 받은 지도 한 4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진짜 초창기네요. 네, 일단 둘 다 돈에 대한 개념조차가 없었고 결혼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마통 2개를 가지고 재개발 딜 정말 오래된 빌라 탑층에서 이제 신혼을 시작했죠. 네. 근데 그 빌라에서 그래도 거의 한 4년 가까이 살았더라고요. 빌라 혹시 탑층 살아보셨어요, 지금? 빌라 탑층은 안 살아봤어요.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지금 같은 날씨다 그러면 에어컨을 틀어도 땀이 줄줄 나요, 집에 있는데. 원래는 그런 시점이 불편하다라고 느낄 때가 좀 터닝 포인트잖아요. 부동산에 네. 관심 갖고 좀 자본주의에 눈을 뜬 터닝 포인트인데 그때 때마침 회사에서 운 좋게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너무 잘 됐네.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거기가 또 신도시 신축 아파트인 거예요. 어머. 처음으로 광교라는 도시에 살아본 게 그때였는데 집에서 그러니까 2분만 가면 호수공원이 있고 지상에 일단 차가 없고 네. 초중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그때 좀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내가 임대 아파트에 살아 이게 아니라 마치 평생 내 집이 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맞아 착각하면서 열심히 모은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도 열심히 쓰면서 또 시간을 거의 한 4년 가까이 보냈죠. 진짜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이에요, 저희 신랑이. 근데 다리를 다친 적이 있는데 그때 너바나님 책 이제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를 읽게 되고 네. 그다음에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렇게 월급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책 안 읽는 사람, 이런 거 관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책이나 아니면 강의를 듣자고 저한테 했을까? 사실 시작이 저의 신랑의 권유였거든요. 정말 수강생 분들 중에 저한테도 너무너무 많이 주시는 질문이 저는 되게 결핍이라는 게 간절하지 않아서 투자를 오래 못할까 봐 걱정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희도 사실 되게 어려워. 너무너무 부족해. 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되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 라는 거를 좀 물어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본인이 살고 싶은 모습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도 타고 싶고 갖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없는 이제 현실.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현실과의 그 간극이 어느 순간 되게 싫었고 그걸 한번 채워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핍이라는 걸 엄청 큰 단어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뭔가 많이 빠져 있어야 되고 그런 결핍이 있어야지 내가 투자를 되게 잘할 것 같고 오래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실과 그 차이 자체가 그게 그냥 결핍이 아닐까. 크지 않아도 그 마음이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한 걸 알지만 아는 거를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무서웠어요, 사실. 왜냐면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불편한 거 싫어. 그냥 그 뒤에 뭐가 있을지 몰라. 내가 어떤 걸 감당해야 될지 알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냥 그래도 그러니까 월부 그다음에 이제 열반 스쿨을 듣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되게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좀 용기를 얻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공무원 맞벌이 부부셨단 네. 말이에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장점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아요. 있었나요? 공무원의 제일 큰 장점이다 뽑자면 일단 안정성이죠. 그냥 그 안정성이라는 게 다른 것보다 일단 언제 어떤 돈이 얼마만큼 나올 거다라는 약속을 나라에서 안 지키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안정성이라는 게 사실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안정적이잖아요. 일단 이번 달에 내가 카드빚을 못 갚진 않아, 적어도. 네. 부자는 아니지만 네. 카드빚을 못 갚아서 독촉을 받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게 한편으로 단점이 됐다라는 게 지금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저의 퇴직 이후에 노후까지 안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다들 공무원은 그냥 뭐 연금 받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엄청나게 믿고 네. 그 하나로 노후 준비가 끝날 거라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저도 그랬었고 사실 이제 근데 아니라는 걸 좀 알았던 게 이전의 공무원분들 이제 선배님들과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분들은 되게 차이가 많아요, 사실. 노후에 받는 연금에 맞아요.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도 되게 많이 개혁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끝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노후에. 그냥 그래서 여행도 가고 싶고, 그냥 좋은 것도 먹고 싶고, 또 그때 나이에 나한테 뭐 손주가 있어. 용돈도 주고 싶은데, 그런 거를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는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그냥 현재에 좀 눈을 가려서 좀 더 멀리 내가 은퇴하고도 내가 살고 싶은 그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못 하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파리님께서는 계속 공무원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2020년도에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원래 예상 퇴직 연도가 2040년이었거든요. 공무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네. 근데 되게 감사하게 월부에 와가지고 20년을 정확히 앞당겼더라고요. 20년이나 앞당기셨어요. 엄청난 거거든요. 네, 20년 이제 은퇴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서 저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어떤 활동을 조금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이제 이전에 공무원에서 은퇴하고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그러니까 강사로 코치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억 자산을 가졌어도 네. 그냥 자산이 늘어날 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일이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생업이잖아요. 네. 회사 안 가면? 다음 달 카드값. 네. 월급이 안 나오죠. 네. 월급이 안 나오고. 그러면 그 일은 그때는 나한테 생업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자산이 생기고 그 이후로는 생업이 아니라 선택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네. 2020년대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나와서 지금 이제 월부에서 열심히 제가 좋아하는 저희 동료분들, 멘토님들, 수강생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파리님 예전에 이제 또 영상도 많이 또 찍어주셨으니까 8년 동안 그 외제차가 네. 8번 가까이 이제 바뀌었다. 네. 뭐 이런 차를 계속 이렇게 바꾸셨다는. 네. 일단 선은 긋고 싶네요. 제가 바꾼 건 아니고 저희 배우자가 바꾼 거고 진짜 많이 싸웠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살 수는 있어요. 일단. 그렇죠. 왜냐 할부라는 게 있으니까. 자동차도 할부가 있으니까 살 수는 있는데 얘를 갚는 거 외에는 더 이상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되게 많이 싸우고 그것 때문에 서로 되게 많이 속상해하고 했는데 근데 또 저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으면 아니면 좀 알았으면 정말 뜯어 말렸겠죠. 근데 그래도 8년 동안 저 8번을 그냥 놔뒀다는 거는 저 역시 일단 그냥 그거를 그걸 어느 정도 그냥 그래 그냥 뭐 있겠어 그냥 우리 젊으니까 뭐 또 어느 순간 잘 살겠지라고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놀랬던 게 그렇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열반스크 듣고 나서 국산 중고차로 바꿨어요. 바로. 바로 각성을 하신 거네요. 전 정말 많이 놀랐어요. 사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8년 동안 어떻게 얘기를 해도 정말 뜯어 말려도 화내고 싸우고 울 때도 있겠죠? 네. 아무리 뭘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본인 자체가 내부에서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그럴 때 원하는 게 되게 많은데 갖지 못하지만 억지로라도 이제 가졌는데 본인도 많이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는 정말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 능력으로 그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이 되게 강하게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불편한 현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책도 읽으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이러셔서 이제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떻게 했길래 각성이 그렇게 또 강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열반스쿨 첫 번째 강의 때 저도 열반스쿨 첫 번째 강의는 그러니까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강의라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현재 단계를 파악해서 그 간극을 메우는 방법 그것부터 설계를 하는 게 시작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 배우자도 되게 많이 정신을 차리게 됐던 계기인 것 같아요. 원하는 거 이만큼이야. 근데 지금 우리 여긴데 근데 이 사이에 메꿔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 그냥 그거를 알게 된 게 가장 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8번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또 관심사가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 있었던 맞아요. 분께서도 각성을 할 정도로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와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로드맵까지 어떻게 보면은 받으셨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천만 원 이제 모으신 걸로 투자를 시작을 하셨어요. 투자를 시작하신 지가 또 8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작하신 지 8년이 됐는데 지금 순자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열심히 40억을 바라보다가 시장이 안 좋아졌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0억 정도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8년 동안 4천만 원을 모으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 이후로 8년간 무려 지금 재테크로 30억이란 자산, 사실 같은 기간인데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거를 저희 작가님이 질문을 주고 깨달았어요. 네. 같은 기간에 달라지는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이제 저도 보면서 깨닫게 됐는데, 그 8년 동안 뭐가 제일 컸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네. 그냥 시장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시장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 그냥 그게 제 다른 투자자분들이랑 가장 달랐던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어떤 영향을 줬을까? 사실 8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더 긴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급등했던 시기도 있고 조정을 받던 시기도 있고 현재까지 이제 시장이 있는데, 어느 시기든지 투자하기 안 좋은 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할 곳은 있어요. 하지만 그 시기에 맞는 지역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시장에 남아있으면 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정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자산이 만들어질까요? 그 자산이 그래도 많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내가 그때 싸게 살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정말 좋은 가격에 샀으면 그게 올라갈 때 큰 차익을 얻게 되고 거기서 일부 조정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첫 단에 싸게 샀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여전히 충분히 많다라는 거.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기회를 꾸준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은 시장의 부침이 어떻든 간에 가장 조금 저렴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저평가돼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되게 안타까운 게 2020년 딱 7월, 8월 이 하반기를 생각하면 되게 뜨거웠어요, 사실.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 나오고 그 이후로 되게 뜨겁고 너도 나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던 시기가 이제 그 시기였어요. 그 시기 때 되게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해서는 막 패닉 바잉. 근데 2022년 하반기가 되면서는 새로운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패닉 셀링. 이제 팔고 떠날 때야. 이제 무서워 하는 시기가 또 이제 다시 오는 거. 누군가 되게 환호하는 시장이 됐던, 아니면 지금 아니야 무서워, 지금은 관심 가지면 안 돼 하는 시장, 이런 시기에 상관없이 그 시기에 맞게 그냥 적절한 선택하면서 어느 시장이든지 잘 버티면서 가면 분명히 누구든 결과는 온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금은 위험하다고 좀 나중에 관심 가지라고 하는데 그냥 이 얘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시기에 가서 지금 시작하지 않은 거를 과연 후회 안 할 자신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20년 8월이었어요.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 부활 못 월급쟁이 워킹맘이라는 제목으로 10억 달성기를 올려주셨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투자하셨길래 3년 뒤에 순자산 30억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상황이 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말이죠. 그 글을 쓸 당시가 이제 2020년 이제 상반기 정도였고, 아까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2020년 하반기 이후에 시장에 남아있으면 상승하는 시장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투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상승하는 시장을 만나게 되면서 자산이 많이 늘어났던 것도 있고, 제가 종잣돈을 많이 갖고 시작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시작한 동료들보다 더디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나는 언제 10억 되지? 부럽다. 내가 너무 처음에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느린가? 대기업이나 이런 직장인보다 너무 월급이 적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하고, 그때는 조금 열심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결과에 대한 좀 조급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산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승장이라는 걸 또 운 좋게 만나게 되면서 그때 자산이 되게 큰 폭으로 많이 늘었어요.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평촌이 됐던, 구로가 됐던, 대전이 됐던 수도권 지방 크게 관계없이 제 자산을 만드는 데 되게 많이 이제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수도권 지방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 지역에 대한 고민보다 그냥 그 시점에 정말 좋은 거를 좀 싸게 살 수 있을 때 언제 어디를 사느냐가 시간이 지나니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콕 집어서 어느 지역을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점에 어떤 주택을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하는가가 핵심이다.
파리님 제가 아까 그 칼럼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칼럼 내용에서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었거든요. 어떤 또 투자 시기를 보내셨길래 또 이런 어떤 감정들을 느끼셨을까? 8년 동안 투자 활동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하루, 기억에 남는 시간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도 되게 이렇게 어제처럼 생생한 게, 그때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투자하고 연차로 딱 3년 차 정도? 그때 이제 일요일 날 분당을 임장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는 활동을 이제 임장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약간 더웠던 것 같아요. 덥기도 하고, 정말 가족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빠랑 이제 아이들, 특히 아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아빠랑 나와서 캐치볼을 막 던지고 이렇게 놀아주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혹시 트루먼 쇼라는 영화 아세요? 알죠. 저는 그 장면이 저한테 그날 마치 트루먼 쇼의 영화의 안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되게 일요일 날 나와서 이 지역을 보겠다고, 이 아파트를 보겠다고 막 진짜 정신없이 다니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되게 수십 명의 되게 행복한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서로 시간을 보내는데, 이거 나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연출된 거 아니냐? 그 마음이 이제 들었었어요. 들으면서 되게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시기에는 나한테 이게 정말 쉽진 않구나, 지금은. 같은 시간, 같은 일요일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그 마음 때문에 조금 그 순간에는 조금 서글픔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10억 달성기에 칼럼 쓸 때 저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저 시간이 나한테 어떤 시간이지? 이 자리에 와 있는 시간이 나한테 어떤 시간이지? 우리 아이도 분명히 나랑 같이 나가서 놀고 싶을 건데 라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되게 잘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게, 이거 아이가 양보해 준 거야.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이제 양보해 준 시간이야 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열심히 또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파리님도 그런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겠구나. 우리도 순간순간 그런 여러 가지 감정, 지금 파리님께서는 일상의 장면들을 봤지만 사실 저는 뭐 우리 인별그램이나 SNS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도 뭔가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이겨낼 수 있겠다, 좀 더 강하게 마음을 먹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파리님만의 버틸 수 있었던 투자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3가지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적은 돈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처음 투자할 때 한 번에 좋은 투자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투자라는 경험을 일단 쌓는 거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말 저평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 근데 저평가라는 단어 사실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관심 갖는 지역이라든지 관심 갖는 단지가 있으실 거예요. 있어요. 그리고 이 단지보다 더 좋지만 정말 나중에 여기 살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상위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상위 단지의 가격하고도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현실에 맞는 A라는 단지의 가격, 더 좋아서 더 비싸야 되는 B라는 단지, 이 가격이 비슷하다. 네. 그러면 더 좋은 단지가 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더 좋은 거를 찾는 게 결국에는 저평가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평가를 찾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3번째는 그냥 임장 꿀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장 나가는 거 처음에 좀 무섭잖아요. 네. 그냥 어디 갈까, 어디가 좋은 데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가는 걸 너무 늦추기보다는 익숙한 지역을 먼저 가세요. 집 근처. 가까운 곳부터? 회사 근처가 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임장이라는 거, 현장 답사라는 게 나한테 조금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역까지 나한테 낯설어. 그러면 사실 2배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보던 지역, 그러니까 안경만 밖에 끼는 거야. 나 이제 여기 거주민 말고 나 여기 투자자로 부동산에 관심 갖는 사람으로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집 근처나 회사 근처부터 둘러보는 걸 시작하세요. 네.
적은 돈과 그리고 네. 저평가 네. 그리고 임장을 할 때도 좀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맞아요. 방법으로 당장 불인이들도 시작할 수 있는 3단계를 제가 이게 저도 이제 열반스쿨 2016년에 들었잖아요. 듣고 2023년인 현재에도 마찬가지 배운 거를 사실 지금까지도 기준이나 방법을 되게 그대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바뀌지 않더라고요. 16년에 들으셨던 그 열반스쿨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그대로 23년도에도 통용이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역시 변하지 않는 어떤 내용을 알려주시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양파리님께서 30억 순자산을 쌓을 수 있었던 어떤 비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나는 진짜 이거는 환경 덕분이다. 첫 번째가 환경,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말 멘토. 그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 저는 아까 초반에 보셨잖아요. 정말 부동산에 붙잡아 모르는 되게 불인이 정말 부알못 워킹맘이었는데 네. 그냥 제가 어떻게 지금 한 8년의 시간 동안에 계속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감사의 결과까지 낼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올바른 환경이 아니었으면 나 혼자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 안에서 그냥 되게 다양하잖아요. 진짜 아까 저희 오늘 많은 얘기 나눈 것처럼 막 오를 때, 떨어질 때, 그냥 그 시기에도 여기 월반에서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이랑 같이 그냥 해야 될 거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책 보고 네. 강의 듣고 그다음에 현장 가면서 지역 늘리고 해야 될 거 하면서 그 시기 또 투자도 빼놓지 않고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잘 보내왔었고 네. 또 그 틈 안에서 또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좀 방향을 잡아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이제 롤모델로 삼는 이제 멘토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사실 멘토님은 처음 배웠던 너바님이신데 네. 그 환경과 멘토 두 가지가 네. 지금까지 저를 있게 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